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 ROC 커브가 어떤 거다, 그리고 매뉴얼로 실제로 한 점 한 점 찍어 보면서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지 원리를 중심으로 배워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리는 이제 다 배웠고, 그렇다면 빨리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패키지가 있고 실제로 어떤 포뮬라를 쓰는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OCR 패키지입니다. 이제 비교적 제일 좀 오래된 그런 패키지인데요. 먼저 항상 그렇듯이 이제 이렇게 ROCR 이런 식으로 명령을 써서 설치를 꼭 먼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먼저 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OCR 패키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단 쓸 데이터는 앞서 보여드렸던 roc.ex라는 파일 그대로입니다. 보시면은 그룹이 있고 AFP가 있고 피부카가 있습니다. 이 그룹은 이 gr이라는 건 제가 방금 만든 건데요. 이 데이터를 계속 쓰게 될 거고요. 자, 두 가지 이제 ROC를 그리기 위해서 두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prediction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performanc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먼저 prediction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ROC 커브 정보가 담긴 이 객체를 하나 먼저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pred라고 우리가 이름을 객체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prediction이라고 하는데 어떤 prediction을 할 거냐? 먼저 써줘야 될 거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진단 툴, 그 다음에 정답, 레이블이라고 하죠. 보통 머신러닝에서는 roc.ex에서 그룹 이렇게 pred라는 객체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performance라는 명령어를 구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매트릭스를 구하면 됩니다. sensitivity가 될 수도 있고 false positive rate, true positive rate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그래서 performance라고 해서 어떻게 앞에 담아두었던 ROC 객체인 pred에서 나는 measure를 하는데 true positive rate, sensitivity죠. 그리고 x축은 false positive rate였죠. 이렇게 구해달라라고 하고 플러스를 퍼포먼스 객체를 담은 것을 구하면은 이렇게 ROC 커브를 금방 그려주게 됩니다. 조금 이상한 거 느끼셨나요? ROC 커브가 그려는 졌는데 반대로 그려졌죠?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실 ROC 커브는 이런 건데요. 요 그래프가 이대로 반대로 360도 누운 거죠. 180도 돌린 거죠. 이렇게 누운 건데요. 이렇게 누워진 게 사실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건데 병이 있는 사람을 이제 케이스 진단이 있다라고 이렇게 코딩을 하면은 똑바로 그려지는 거고, 병이 없는 사람을 골라내는 쪽으로 코딩을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한 개 바꿔놨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roc.ex에 그룹 말고 그룹은 지금 hcc normal 이렇게 캐릭터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레벨을 좀 주기 위해서 gr이라는 베리어블을 만드는데 if else roc.ex에서 그룹이 hcc인 사람을 나는 1로 코딩을 하고 아닌 사람을 0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렇게 해서 ex count 그룹 이렇게 하면은 노말인 사람은 0이 되고 HC인 사람 1이 되죠. 보통 이런 패키지에서 병이 있는 사람을 항상 1로 코딩해 두는 게 ROC 커브가 뒤로 안 바뀌고 이렇게 역으로 안 바뀌고 좋기 때문에 항상 명심을 그룹에 있어서 병이 있는 사람, 즉 케이스 혹은 진단이 되어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을 1로 코딩을 하고 컨트롤 그리고 질환이 없는 사람을 0으로 코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 한번 다시 써볼까요? 여기서 그룹이 아니죠. 그룹이 아니고 gr로 바꾸고 그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ROC 커브가 반대로 바뀌었죠? ROC 커브가 반대로 바뀌면서 지금 이 그래프 모양이 우리가 앞에 매뉴얼로 그린 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흡사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ROCR 패키지를 이용해서 쉽게 ROC 커브를 금방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PROC 패키지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패키지고요. 명령어 자체가 상당히 직관적이고 컨피던스 인터벌도 구해주고 옵티멀 컷오프, AUROC 그리고 두 가지 ROC 커브 비교까지 해줘서 상당히 좋아서 사실상 여러 개의 패키지를 제가 5개, 6개를 소개를 해놨는데 이것만 아시고
이것만 사용하시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치부터 하시고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P가 소문자입니다. 로딩을 하겠습니다. 자, 로딩을 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이용하겠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ROC 커브를 그리는 방법은 포뮬라 상당히 심플합니다. 소문자 ROC입니다. 소문자 ROC. 그래서 나는 자, 객체 한번 담아 볼까요? AFP라는 객체 ROC 커브를 한번 담겠습니다. ROC 명령을 쓰고 ROC.ex의 그룹 ROC.ex의 AFP 수치에 따라서 그리고 컨피던스 인터벌도 구해달라. CI는 true.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끝났죠. 여기 나오죠. 세팅 레이블. 컨트롤은 HCC로 하고 케이스는 노멀로 하겠다. 사실은 우리 반대가 돼야 되죠. 사실은 여기 반대가 돼야 되죠. 반대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룹 말고 GR 01로 코딩된 걸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케이스는 1로 하고 컨트롤은 0으로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그럼 객체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벌써 나왔죠. 쭉 뭐 나왔는데 컨트롤이 10명이다. 그리고 케이스도 10명이다. AUROC는 벌써 0.9라고 벌써 나왔죠. AUROC는 무려 0.9나 되고 이 0.9의 컨피던스 인터벌이 0.75에서 100%입니다. 75%에서 100% 정도 되는 컨피던스 인터벌까지 한 번에 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ROC 커브도 그리고 싶으면은 플랫 AFP 객체 그대로 담아주면 됩니다. 쉽죠, 상당히 깔끔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죠. 세로축은 sensitivity인데 가로축은 보통 어떻게 됐나요? 아까 ROCR 패키지에서는 false positive rate 1-surface-specificity라서 0, 1이 되는데 지금 PROC 커브에서는 sensitivity고 여기가 1-surface-specificity가 아니고 그냥 surface-specificity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쓰나 차이는 없습니다. 어떻게 쓰나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나는 논문에 쓰기 위해서 가로축을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그래프와 똑같이 가로축을 FPR 즉 1빼기 서페시피시티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릴 때 옵션을 하나 더 주면 됩니다. AFP의 legacy.axis는 true 그렇게 하면은 바뀌었죠? 1-서페시피시티로 바뀌었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그래프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죠. 지금 보시면 X축만 서페시피시티냐 1빼기 서페시피시티냐 요것만 바뀐 거죠. 그래서 원할 경우에 요런 레가시점 axis true라는 요런 옵션을 주면은 X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한 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두 개 ROC 커브 막 겹쳐 그리는 경우 많죠. 두 개 혹은 뭐 세 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가 요겁니다. 아까 계속 보여드리는데 그룹이 있고 AFP가 있고 우리 지금까지 AFP ROC 커브를 그렸는데 요번에는 피부카도 같이 그려볼 예정입니다. AFP 피부카가 있고 그룹 말고 케이스를 HCC를 1로 코딩해 놓고 노멀 컨트롤을 0으로 코딩해 놓은 GR이라는 그룹의 약자인 요런 컬럼을 방금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각각의 ROC 커브 객체를 따로 만들어서 두 개 한꺼번에 겹쳐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AFP라는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ROC.ex의 그룹, 그룹 말고 GR로 하죠. GR, ROC.ex, AFP 이렇게 하면 당겼죠? 피부카, ROC.ex 그룹, ROC.ex의 피부카 해달라. 자, 객체는 두 개 다 담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하나씩 그려가지고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플랫 AFP 맞죠?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블루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AFP의 ROC 커브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다음은 피부카 컬러는 레드로 해볼까요? 레드 이렇게 하니까 피부카의 ROC 커브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각 그리는 거죠. AFP, 피부카.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나의 플레인에 둘 다 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먼저 AFP를 하나 그리고 우리 R 베이직 그래프에서 겹쳐 그릴 때 썼던 옵션인 add는 true 요거를 쓰면 됩니다. 두 번째 피부카를 그리는데 add는 true라고 쓸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겹쳐져서 그려지게 됩니다. AFP 피부카. 밑에 이 x축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legacy.axis는 true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고 같이 그리면은 1-surface 로 바뀌었고 두 개가 겹쳐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전드 이렇게 달아가지고 추가할 수 있겠죠. 하면은 AFP는 파란색, 피부카는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레전드도 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ROC 커브 그릴 때 그러면 AFP가 좋냐, 피부카가 좋냐, 둘 사이 AUROC는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우리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 PROC 패키지에서는 상당히 쉽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뭐냐? ROC.test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ROC.test 그러면은 뭐를 비교할 거냐 통계적으로 우리 이미 두 개의 객체 만들어 놨죠? 두 개의 ROC 커브를 비교해 달라. AFP 피부카 이렇게 써서 엔터 치시면 바로 나오죠. ROC1인 첫 번째 ROC인 AFP는 AUROC가 0.90이었고 피부카는 AUROC가 0.84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 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느냐. 여기 P-밸류 있죠? P-밸류 보시면은 0.6594 즉 수치상으로는 AUROC가 좀 차이가 나 보이지만 이 두 개 간의 퍼포먼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 있다라고 보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옵티멀 컷오프 찾기입니다. 옵티멀 컷오프 찾기. 이 PROC 패키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옵티멀 컷오프를 쉽게 찾아주는 건데 여기 보면은 CI, threshold 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명령어 자체는 이렇게 제가 좀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 뭐 일일이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옵션을 뭐 컨피던스 인터벌은 95% 이내로 구해주고 여기 부트 넘버라는 건 뭐냐면은 똑같은 계산을 1000번 부트 스트래핑이라 그래가지고 1000번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threshold 컷오프를 찾을 때는 뭐 베스트 방법으로 찾아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연 컷오프가 얼마일 때 가장 좋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i.threshold 우리가 저장해 놓은 AFP 객체 AFP 그 다음에 confidence.level은 0.95 옵션을 밑으로 써보겠습니다. 부트스트래핑 넘버는 그냥 1000번만 해달라. 이걸 수치를 너무 올리면 올릴수록 정확해질 수는 있지만 연산 시간이 오래 걸려서 1000번이면 충분하고요. threshold best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벌써 나왔죠. 즉 AFP라는 객체에 관련해서는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가지고 10번 부트스트래핑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옵티멀 컷오프는 5.4였습니다. 5.4. 즉 5.4일 때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고 이 스레시홀드 5.4일 때 보시면은 1000번이니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스페시피시티는 0.9 90%고 센시티비티도 90%. 즉 양쪽에 다 90%가 나오는 5.35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20개의 샘플에서 가장 좋은 스레시홀드라는 것을 단번에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컷오프를 이렇게 베스트 컷오프를 궁금할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내가 정하고 싶은 그런 컷오프가 있을 겁니다. 내가 컷오프를 10으로 했을 때 과연 센시티비티는 얼마가 되고 컷오프를 5로 했을 때는 센시티비티가 얼마가 되고 이거를 또 우리가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직접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방금 5.35가 제일 좋은 걸로 나와 있지만 나는 AFP 컷오프가 4일 때 뭐 sensitivity, positive predictive value, specificity, negative predictive 다 궁금해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직접 구해주는 상당히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해하는
매트릭스는 4개, 우선 4개, 요 4개로 보겠습니다. sensitivity, specificity, ppb, mpb. 요런 거를 일단 매트릭스라는 하나의 객체에 담아두고요. 나중에 이걸 일일이 쓰면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ci.coordinate 라고 이렇게 명령을 쓰면 됩니다. afp x는 4. 여기 x는 4라는 의미는 4를 컷오프로 할 때 위에 있는 변수들을 구해달라 이 뜻입니다. 책엔 제가 5라고 했는데 지금 궁금한 건 4일 때잖아요. x는 4가 돼야 되고 input은 threshold, 나는 threshold를 넣었다.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인자, 뭐를 구해달라? 나는 매트릭을 구해달라. 매트릭이 뭐냐? 여기 위에 4개 벌써 정해놨죠? 이렇게 한번 구해볼까요? 계산을 쭉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조금 좀 깨져서 보이는데 다시. 자, 스레시홀드가 4일 때, 스레시홀드가 4면은 센시티비티는 100%, 모든 환자가 다, 간암 환자는 다 100% 다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스레시홀드가 4일 때 스페시피시티는 0.6, 60%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는 71%가 되고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는 1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궁금해하는 컷오프를 이렇게 하면은 과연 이런 수치들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 구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좀 깨져 나오면은 이것도 매트릭 이렇게 객체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afp.metric이라는 객체에 담았고 그럼 afp.metric 안에 이렇게 sensitivity 4개 나오죠. sensitivity 누르면은 100% 나오죠. 95% confidence interval도 나오고 afp.metric의 specificity 95% confidence interval 나오죠. median value, median specificity가 60%입니다. afp.metric ppb afp.metric mpb 이렇게 하면은 다 잘 나오죠. 이걸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OC 패키지에서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저희가 ROC 커브 관련된 연구 분석에서 하는 내용의 대다수입니다. 대부분이라서 PROC 패키지에 있는 거, 이렇게 ROC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2개 겹쳐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두 ROC 커브 간의 통계적인 유의함을 보기 위해 비교하는 거, 옵티멀 컷오프 찾기, 그리고 특정 컷오프에서 이런 매트릭스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꼭 PROC 패키지는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부차적인 패키지 몇몇 개는 좀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플랫 ROC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플랫 ROC 패키지는 이제 거의 다 똑같은데 gg플랫을 기본으로 그려주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플랫 ROC 패키지에서 그려주는 ROC 커브인데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gg플랫2의 디폴트 세팅으로 그려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물론 설치해야 되겠죠. 플랫 ROC 로딩을 하고 이제 요거는 그리는 방법이 조금 기존과 다른데요. gg플랫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에스테틱에 우리 보통 x-액시스는 뭐, y-액시스는 뭐 이렇게 넣는데 에스테틱을 x는 뭐, y는 뭐가 아니고 m은 뭐, d는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d는 질병이 되고 m은 검사 결과가 됩니다. 한번 쓰면서 바로 보겠습니다. gg플랫 데이터는 우리 ROC.ex로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gg플랫 항상 그릴 때 데이터 먼저 넣고 그 다음 aesthetics 넣어야 되죠. aesthetics의 x는 y는이 아니라 그랬죠. x 대신에 m은 뭐죠? afp y는 뭐죠? 그룹 뭐 그룹이 돼도 되고 뭐 GR이 돼도 되고 상관없죠. 그룹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gg플랫은 항상 geom 이걸 써줘야 되죠. geom ROC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잘못 썼죠. 죄송합니다. 요게 D가 돼야 되죠. 벌써 나왔죠? 그래서 ROC 커브가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는데 gg플랫2를 바탕으로 그려진다는 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역시나 뭐 말씀드렸듯이 gg플랫2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gg플랫2에 있는 옵션, 우리가 아는 옵션 다 쓸 수 있겠죠. 나는 뭐 테마
백그라운드 화이트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시 이쁘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 ROC를 그려볼까요? 위에서 우리 플랫 ROC 패키지로도 그렸지만은 지금 요거 그린 거를 그대로 피부카도 그려보고 AFP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멀티플로 그리려면은 ggplatoon에서 인정하는 그런 타이디 데이터 형태가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그룹이 있고 AFP가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 AFP, 피부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ggplot2에서 이런 ROC 커브를 멀티플로 그리려면은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고 그룹, AFP 얼마, 그룹, 피부카 얼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우리 또 좀 바꿔줘야 됩니다. 즉 여전히 이거는 그 지금 롱폼이 아니고 와이드 폼인 거죠. 와이드 폼에서 롱폼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바꾸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roc.ex에 원에 담아볼까요? roc.ex 자, select 나는 그룹을 앞으로 내밀고 나머지 뒤에는 전부 다 뒤에 담아달라. 그럼 요렇게 바뀌죠? 그러면은 roc.ex1은 이렇게 되죠. 그룹 AFP 피부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나는 ex1에서 우리 배운 거 있죠? gather 마커라고 이름을 할 거고 그 다음 이름은 value라고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칸을 밑으로 뿌려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roc.ex1 이렇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있고 AFP 86.5 쭉 내려오고 그 밑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되죠. 0 노멀 피부카. 즉 기존의 데이터는 20명 20 곱하기 4 데이터였는데 지금은 밑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밑으로 더 길어졌겠죠. 맞죠? 40개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40명의 데이터. 사실은 20명이지만 이런 상태라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려볼까요? ggplot 데이터는 roc.ex1이 될 거고 aesthetics의 m은 value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d는 gr 내지는 그룹이 될 겁니다. d는 gr이 될 거고. 자, 이제 그룹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룹은 컬러는 마커로 해볼까요? 마커. 이렇게 다 갈로를 닫고 지옴 roc. 어디가 잘못됐죠? 여기 두 개가 됐죠? 이렇게 되는 거죠. roc.ex 죄송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aesthetics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좀 코드가 다 깨졌는. 자, 다시 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ggplot 그 다음에 roc.ex1 aesthetics의 m은 value였고 그 다음에 d는 그룹 그 다음에 컬러는 마커 플러스 지옴 roc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나는 뭐 아까처럼 테마 백그라운드까지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AFP가 빨간색, 피부카는 이런 색으로 바뀐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ggplot2니까 꼭 여기 이렇게 안 나누고 파셋 옵션 써도 됩니다. ggplot roc.ex1 aesthetics는 value d는 그룹 여기까지만 끝내고 지옴 ROC로 그려달라. 근데 파셋 그리드로 마커로 나누어 달라 하면 이렇게 그려지죠. 파셋 그리드가 뭐였냐? 두 개로 나누는 거였죠. 이렇게 따로 별개로 나누어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프리크랙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프리크랙 패키지는 이제 머신러닝 이런 거 할 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가독성이 좀 더 나은데요. 이런 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대부분 공식 자체가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제공을 하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ROC IT 패키지인데 이것도 복잡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시면은 직접 뭐 이렇게 정보도 나오고 플랫도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피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에피 패키지는 요 그림에서도 미리 보시면 아시듯이 에피 패키지에 있는 요 ROC 대문자죠. 요거는 PROC 패키지는 요게 소문자였는데, 요렇게 쓰면은 이 옵티멀 밸류 컷오프가 얼마인지도 직접 다 구해주고요. 그때의 sensitivity, specificity, positive predictive value, negative predictive value 모두 다 한 그래프 내에서 다 그려주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AUROC가 0.9라는 것도 그대로 나오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ROC 패키지를, ROC 커브를 그려주는 여러 가지 패키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지금 교재에 지금 좀 에러가 많이 나 있는데요. 제가 배포해서 드리는 거는 에러가 안 나도록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많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논문 실습할 때도 쓸 거고, 선생님들한테 꼭 한 개만 알아놓으라고 하면은 이 PROC 패키지가 가장 유용하고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